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재력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이론적인 개념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그리고 간연도에 나왔던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재료역학, 즉 고체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의 강의 방법을 선택을 하였냐면 이론적인 개념을 팁 1서부터 시작을 해서 팁 3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제가 팁 1, 예를 들어서 하중이다. 그 다음에 팁 2, 응력이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론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팁 1으로 단위의 개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계 분야를 공부할 때 재료역학이 됐던 연력학이 됐던 유치역학이 됐던 기계 설계가 됐던 모든 우리가 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단위라는 개념이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단위라는 의미가 간단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단일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챗받침 하나를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거의 챗받침 안에를 보면 여러분들이 단위가 1m는 몇 센치고 1m는 몇 미리고 1야드는 얼마고 1피트는 얼마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를 할 때 그 챗받침을 보면 바로바로 거기다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든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유럽 단위나 아시아존에서 쓰는 단위를 서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역학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단위입니다. 단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단위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 1. 단위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단위에는 우리가 4가지 단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대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위에는 4가지가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단위에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 첫 번째가 기본 단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보조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 단위. 보조 단위다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유도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도 단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 바로 뭐냐면 SI 단위입니다. SI 단위. 자, 요거는 우리가 국제 규격 단위라고 그러죠. 국제 규격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 이후로부터 서서히 우리가 사용했던 단위가 바로 SI 단위입니다. 요즘은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SI 단위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절대 단위는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유도 단위, SI 단위 이렇게 네 개의 단위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기본 단위, 즉 절대 단위의 기본 단위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단위는 우리가 첫 번째 기본 단위는 이걸 우리가 절대 단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기본 단위에는 우리가 MKS 단위가 있습니다. MKS 단위. 또 CGS 단위, CGS 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PS 단위. 그 다음에 FPS 단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본 단위에서 MKS, CGS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 YPS, FPS 단위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MKS하고 CGS 단위는 쭉 아시아존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아시아존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우리는 MKS 단위, CGS 단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PS나 FPS 단위는 유럽존에서 사용합니다. 유럽존에서 사용하는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KS가 뭐고 CGS가 뭐고 YPS가 뭐고 FPS가 뭐냐. 왜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M은 미터 단위는 우리가 무슨 단위입니까?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는 무게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무게 단위다. 중량 단위, 무게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는 시간입니다. 시간. 세크. 자, 그래서 MKS 단위가 바로 어떻게 된 겁니까? MKS는 메타, 길이, 중량, 무게,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 세이크. 요거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단위. 자, 또 마찬가지로 CGS 단위에서 C는 우리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C는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뭐죠? 길이 단위죠.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그 다음에 g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가 되겠죠. 무게 단위.
그 다음에 S는 마찬가지로 S는 세크, 시간 단위죠. 자, 그러면 CGS 단위도 길이, 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위다? 기본 단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본 단위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단위 하면은 길이, 무게, 시간이다. 이거를 우리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YPS 단위. 자, Y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야드죠, 야드. 요게 바로 우리가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길이 단위죠. 길이 단위. 야드는 길이 단위다. 야드는. 그 다음에 P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요거는 바로 무슨 단위입니까? 무게 단위죠. 무게 단위다. 그 다음에 S는 바로 세크. 똑같습니다. 세크. 보다 시간 단위죠. 자, 그러면 유럽 단위도 마찬가지로 길이, 무게, 시간. 그래서 YPS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FPS 단위도 마찬가지죠. F는 뭘 나타나는 겁니까? F, 피트.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다. 그죠? 길이 단위다. 그 다음에 P, 파운드. 똑같죠? 파운드. 자, 요것도 우리가 무게 단위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는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시간 단위. 세크. 시간 단위다. 자, 그러면 FPS는 다 마찬가지로 길이, 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존에서 사용하는 MKS나 CGS, 유럽에서 사용하는 YPS나 FPS 단위계는 바로 뭐가 된다?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단위에서 첫 번째 기본 단위는 바로 길이, 무게, 시간이다. 근데 거기에 아시아존에서 사용하는 MKS 단위와 CGS 단위가 있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YPS와 FPS 단위가 있다 하는 것만 머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유럽 단위를 아시아존으로 환산을 하고 아시아존에 있는 단위를 유럽 단위계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격지원 시험을 볼 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1야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야드는 얼마일까요? 피트로. 1야드는 피트로 3피트죠. 3피트입니다. 1야드는 우리가 3피트라고 하죠. 그러면 1피트는 몇 인치일까요? 몇 인치? 12인치입니다. 12인치입니다. 1피트는 12인치. 자, 1야드는 3피트,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그렇다면 1인치는 몇 센치입니까? 2.54cm죠? 미리로 하면 25.4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파운드는 몇 킬로입니까? 0.45kg입니다. 자, 요런 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리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존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유럽으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유럽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아시아존으로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내가 웬만한 거는 길이, 무게,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1피트를 미리로 고쳐보자. 예를 들어 1피트를 미리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1피트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몇 인치입니까? 12인치라고 그랬죠. 12인치. 12인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에다가 2인치에다가 그 다음에 1인치는 몇 밀리라고 그랬습니까? 25.4mm입니다. 25.4. 그럼 여기다가 25.4mm를 해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12에다가 25.4mm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밀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밀리로. 304.8mm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1피트는 미리로 304.8mm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센치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센치로 한다 그러면 12 곱하기 2.54cm니까 이렇게 하면 뭐 30.48cm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유럽 단위를 아시아 단위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30인치를 우리가 미리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간단하죠. 네. 어떻게 할까요? 1인치가 25.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25.4mm를 해주면 바로 몇 m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떤 거? 이런 거. 자, 우리가 1kg 퍼스다. 1kg 퍼스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책에 보면 무게 단위에 이렇게 펄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펄스. 요걸 우리가 무슨 단위계다? 중력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 단위. 또 어느 책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공학 단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학 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학.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1kg 퍼스라는 요 퍼스는 지금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요거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G.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는 얼마입니까? 9.8 메타파 세이크의 제곱이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저게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kg 퍼스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1kg 질량 매스에 곱하기 9.8 메타파 세이크 제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1kg 퍼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9.8 kg 다시 비하면 질량 매스에다가 메타파 세이크의 제곱입니다. 이게. 요게. 자, 그럼 우리가 1뉴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1kg 매스의 메타파 세이크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잖아요. 요걸 우리가 뉴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8 뉴턴이다.
자, 그래서 1kg 퍼스라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9.8 뉴턴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중력 단위가 되는 거고,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뉴턴은 SI 단위가 되는 겁니다. SI 단위. SI 단위. 중력 단위고, 요거는 SI 단위다. SI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1kg 퍼스가 바로 9.8 뉴턴과 같다 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금방 얘기를 했지만 1kg 퍼스가 9.8 뉴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뉴턴은 몇 킬로그램 퍼스가 될까요? 그런 건. 그럼 어떻게 돼요? 9.8분의 1 킬로그램 퍼스가 되죠. 9.8분의 1로 나눠주면 뉴턴을 바로 뭐요? SI 단위를 바로 뭘로? 중력 단위계로 저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kg 퍼스다. 70kg 퍼스다. 자, 70kg 퍼스를 우리는 어떻게 뉴턴으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우리가 뉴턴으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1kg 퍼스가 9.8 뉴턴이니까 70g 퍼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70 곱하기 9.8을 해주면 이게 바로 뉴턴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686 뉴턴이 됩니다. 686 뉴턴이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요거는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그램 매스의 메타파 세이크 제곱. 요거를 우리는 뭐다?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뉴턴을, 예를 들어서 500뉴턴을 우리가 뭘로 고치냐면, 킬로그램 퍼스로 한번 고쳐봅시다. 킬로그램 퍼스.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1kg 퍼스는 9.8 뉴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1뉴턴을 킬로그램 퍼스로 고치려면 몇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9.8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쭉 어떻게 됩니까? 9.8분의 50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퍼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0뉴턴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스로 고치게 되면 저런 식으로 9.8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51.02 킬로그램 퍼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뭐를 하냐면 보조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단위의 개념에서 첫 번째 기본 단위가 있고 두 번째 보조 단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보조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 단위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조 단위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면 기본 단위를 보조해 주는 단위입니다. 보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기본 단위, 보조 단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조 단위라는 게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라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안. 그 다음에 스텔라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텔라디안. 자, 그래서 이건 스텔라디안이다.
그 다음에 라디안.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1라디안은 뭘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그래요? 즉, 180을 3.14 파이로 나눠준 게 바로 1라디안이죠. 57.3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라디안은 자, 180도 원주를 파이 3.14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1라디안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각이죠. 평면각. 평면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단위라는 얘기는 바로 기본 단위를 보조해주는 단위인데 보조 단위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라디안, 평면각 이런 거, 스텔라디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텔라디안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입체각입니다. 입체각. 그래서 우리가 보조 단위는 라디안, 그 다음에 스텔라디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조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유도 단위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유도 단위. 가장 우리가 기본 단위가 우리가 단위 중에서 유도 단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본 단위 뭐가 있습니까? 길이, 무게, 시간. 요 기본 단위로 단위, 일반 우리가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유도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도 단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메타 제곱. 메타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3승. 그 다음에 메타 파세크. 그 다음 메타 퍼 세이크의 제곱. 그 다음에 킬로그램 메타. 킬로그램 파 센치 제곱. 킬로그램 파 메타 3승. 킬로그램 메타 파 세이크. 킬로그램 세이크 제곱의 메타 4승.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유도단입니다. 유도단. 한번 볼까요? 메타 제곱. 길이가 2개. 길이가 3개. 메타 3승. 길이 시간. 그죠? 길이 시간.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시간. 이거는 우리가 기본 단위 3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단위들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킬로그램 세이크 제곱의 메타 4승. 저 단위는 굉장히 좀 복잡한 단위죠. 그런데도 다 유도 단위, 즉 길이, 무게, 시간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도 단위에서 한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타 제곱이다. 이거 뭐의 단위입니까? 이거 메타. 길이의 제곱이다.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가로, 세로가 같다. 자, 요거는 우리가 A라고 그러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A는 A 곱하기 B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cm다. A가 2cm. B가 3cm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cm 곱하기 3cm. 6의 cm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됩니까? 면적이죠? 면적. 자, cm 제곱, 메타 제곱.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면적의 단위죠. 면적. 면적의 단위가 됩니다. 면적의 단위. 그죠? 면적의 단위입니다. 면적의. 자, 그 다음에 메타 3승이다. 이건 뭐가 되겠나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은 1리터가 1리터 몇 센치 3승입니까?
몇 cm 삼성? 아니요. 몇 cc입니까? 1리터가 1000cc입니다. 1000cc. 1000cc. 그죠? 1리터가 바로 1000cc가 되죠. 이걸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1000cm의 삼승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cc나 cm의 삼승이나 리터 이거 다 뭐의 단위입니까? 이거 최적의 단위죠. 최적.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피의 단위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맥주집 가가지고 1000cc 주십시오. 500cc 주십시오. 5000cc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센치 삼승. 최적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 삼승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최적. 부피의 단위입니다. 부피의 단위. 부피나 최적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피라는 말은 이제 많이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피라는 말보다도 최적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적이다 하는 말을 써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 메타, 즉 우리가 요 cc, 즉 센치 삼승에 대한 이 최적이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가를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엔진이 우리가 4사이클 기관이다 그러면 4개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하나만 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번 그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흡입 밸브라고 합니다. 흡입 밸브.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배기 밸브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기 밸브.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이라는 것이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는 통이 하나 있죠. 통.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팔 역할을 해주는 요거를 우리가 바로 커넥팅 노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넥팅 노드. 커넥팅 노드. 그 다음에 요거를 크랭크축입니다. 크랭크축. 크랭크축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우리가 돌면서 차가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크랭크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또 뭐죠? 불꽃을 튕겨주는 점압 플러그죠. 점압 플러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피스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가운데 와 있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 처음에는 꼭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사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뭐 이거 배운 거니까 상사점이다. 즉 톱 디드 센터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책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TDC다 이렇게 얘기하죠. TDC. 그래서 우리가 TDC 상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피스톤이 맨 꼭대기 이렇게 있을 때 흡입 밸브를 열어서 얘를
첫 번째, 우리가 1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1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걸 우리가 한 사이클, 1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흡입 밸브를 열어서 여기다가 피스톤을 밀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혼합기입니다. 혼합기. 혼합기가 바로 뭡니까? 연료하고 플러스 공기. 연료 공기를 갖다가 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흡입 밸브를 열어서 혼합기가 밀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럼 피스톤이 이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이게 바로 무슨 거예요? 흡입 구간입니다. 이렇게 흡입 구간. 네. 자, 그래서 피스톤이 맨 꼭대기 있을 때는 우리가 TDC 상사점이라고 그랬는데 밀고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왔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사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요건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요? 보턴. 미드 센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BDC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사점을 우리는 BD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DC. 그래서 아까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상사점에서 요 하사점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요걸 L이라고 얘기합니다. L.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요 면적. 요 면적에 뭐를 곱합니까? 행정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최적입니다. 최적. 자, 그럼 요거를 면적 A에 곱하기 요 행정 L. 자, 그럼 면적은 단위가 뭐가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센치 제곱. 그 다음에 행정, 센치 3승. 이게 바로 뭡니까? 최적이죠. 최적. 그래서 단면적에다가 행정을 곱하면 저게 바로 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센치 3승, 메타 3승이라는 게 바로 최적이죠. 근데 저 상태에서는 우리가, 즉 자동차에서는 저 최적을 우리가 무슨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정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 최적. 행정 최적. 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배기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기량.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에 1500cc다, 2000cc다, 뭐 3000cc다 하는 이 cc가 바로 뭡니까? 배기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기량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우리는 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자, 메타 제곱이 있었고 메타 3승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면적이었고 요거는 최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메타파 세이크가 있었죠. 메타파 세이크. 자, 요건 뭐에 다닙니까? 저 메타파 세이크. 우리 많이 듣던 거죠? 저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라는 얘기가 있었죠? 속도가 뭐예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dt분의 ds. 이걸 우리가 속도라고 그러죠. 속도. 그래서 이동한 거리 메타, 시간 세이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다?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보면 120 킬로미터 아워다. 이게 뭔 말입니까? 1시간당 120km를 간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사실 따지면 속도죠. 속도.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속.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메타파세이크. 요거는 바로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타파세이크 제곱. 자, 요건 뭘까요? 저거는 메타파세이크 제곱. 자, 요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단위 시간당, 그죠? 단위 시간당 뭐가 있어요? 속도의 변화량. 그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dt분의 v2-v1.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A는 바로 뭐가 돼요? 시간, 세이크. 그죠? 속도는 뭐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4km, 4m. 다시요. 4m 파세이크고, 요걸 만약에 1m 파세이크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3m 파세이크만 남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남아요? 메타 파세이크. 그렇잖아요. 3m 파세이크만 남으니까. 그럼 요건 A는 어떻게 돼요? 세이크 밑으로 내려오니까 세이크 제곱. 메타. 자, 요거잖아요. 자, 저게 뭐의 단위일까요? 저게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이게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 그래서 메타 파세이크 제곱은 바로 우리가 요거를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속도.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메타다. 메타다. 이거 뭐의 단위인가요? 저거? 많이 봤죠, 저거?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나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킬로그램 메타라는 단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저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보죠.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돌. 이 돌을 갖다가 내가 밀려고 그랬더니 뭐 발로 차고 밀고 했는데 안 밀려요. 안 움직여.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렛대 원리라고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50kg으로 요거를 받쳐놓고 어떻게 힘을 줍니다. 여기 아마 예를 들어서 3m다. 해서 했더만 이 돌이 움직였다. 자, 이 돌이 뭐를 한 건가요? 가만히 있던 돌을 우리가 지렛대 원리로 해가지고 돌이 움직였어. 그럼 얘를 뭐가 했다 그래요? 즉, 일을 했다 그러죠. 더블, 일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다가 어디? 막대까지 뭐 거리 S. 그죠? 그래서 50kg 곱하기 3m 해서 150kg 메타다. 이게 바로 뭐다? 1이다. 이렇게 했죠. 킬로그램 메타. 이게 바로 뭐다? 1의 단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의 단위입니다. 1의 단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킬로그램 메타 1이다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파 센치 제곱이다. 뭐에 다닐까요? 면적에다 대고 힘을 가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면적에 힘을 가한다. 이게 뭐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 책자에다 갖다 놓고, 책자를 갖다 놓고, 책자에 내가 몸무게만큼 얘를 누른다 이거죠. 이렇게. 뭐 받아요? 여기.
압력 봤죠? 압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압력이 단위가 압력이 자, 저 체계 면적에 그죠? 체계 면적에 내가 위에서 누르는 힘 W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단위가 메타 제곱, 뭐 센치 제곱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중은 킬로그램. 자,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센치 제곱. 이게 바로 뭐의 단위?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의 단위. 자, 압력의 단위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단위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엄청. 이게 바로 우리가 재료역학에서는 우리가 압력이라는 얘기도 있고 재료역학에 응력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응력. 그래서 이 응력이라는 단위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킬로그램 파 센치 제곱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압력의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파 메타 3승이다. 자, 이게 뭘까요? 저게 아까는 면적의 하중을 눌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뭡니까? 최적의 하중으로 누른다는 얘기죠. 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물의 비중이 얼마인가요? 물의 비중. 1이죠? 1. 그죠? 그 다음에 해수의 비중은 얼마예요? 해수의 비중. 해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이죠, 바닷물. 비중이 얼마예요? 1.025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비중을 보게 되면 물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사람이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면 사람이 더 잘 뜨고 수영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요만큼 더 무거워요. 0.025만큼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여러분들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하드웨이에서 때리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수영하기가 더 힘든 게 바닷물이죠. 그럼 우리가 비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비중은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비중은 이렇게 얘기했죠. 4도씨의 물에 4도씨 그러니까 비중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요건 좀 지우고 그래서 비중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은 1, 그 다음에 해수의 비중은 1.025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량. 자, 비중량이라는 게 비중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중량은 뭐가 비중량이냐면 단위 최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비중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무슨 얘기예요? 감마는 V분의 W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킬로그램 파 메타의 3승. 자, 그래서 우리가 비중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파 메타 3승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비중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중량이다 이렇게 얘기죠. 자, 그럼 물의 비중량은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은 1000kg 메타 3승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의 비중량, 해수의 비중량은 가마는 1025kg 파 메타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파 메타 3승이 바로 뭐다? 비중량이죠. 비중량.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메타 파 세이크다. 자, 요거 뭐에 다닐까요? 아까 저 킬로그램 메타는 아까 우리 했죠? 이건 아까 했습니다. 요건 아까. 요건 뭐라 그랬어요? W 1이라 그랬죠? 1. 자, 1을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뭐냐 이거죠. 저게.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마력이다. 마력이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마력. 무슨 말을 했냐면 말 한 마리가 그죠?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한다? 75kg 메타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일마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한다? 75kg 메타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메타파 세이크가 마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마력이라는 말보다도 동력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동력.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마력이라는 말보다 동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1ps가 얼마입니까? 원래는 76kg 메타파 세이크입니다. 그리고 또 1ps 이 마력도 75kg 메타파 세이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느 책에는 1HP에서 76kg 메타파 세이크가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1PS에서 75kg 메타파 세이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HP는 어디 단위입니까? 이건 영국 단위입니다. 영국 마력 단위예요. 이게 영국. 그 다음에 1PS는 어디예요? 프랑스 단위입니다. 프랑스에서 쓰는. 자, 그래서 요거를 서로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했다. 그래서 1HP가 됐던 1PS가 됐던 요건 우리가 같게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HP나 1PS나 우리가 같이 얼마로 보냐? 75kg 메타파 세이크로 보자. 이렇게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을 해서 지금은 1HP나 1PS나 똑같이 다 75kg 메타파 세이크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파 세이크는 바로 뭐의 단위다? 요거는 즉 마력의 단위, 동력의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우리가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킬로그램 세이크의 제곱에 메타 4승. 아주 복잡하죠, 이 단위. 제가 이 단위는 우리가 재력학에서 가장 복잡한 단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 단위로 되어 있죠. 무게, 시간,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에 다니냐면,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비중량이라는 감마가 있어요. 감마는 로 곱하기 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중량은 밀도의 중력 가속도
가속도를 곱한 게 바로 뭐다? 비중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로 밀도라는 걸 한번 구해보죠. 밀도 로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G분의 감마 이렇게 되죠. G분의 감마. 그죠? 자, 그럼 감마는 아까 비중량은 뭐라 그랬어요? 단위 최적당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비중량 풀려 얘기했죠? 단위 최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G는 중력 가속도죠? 9.8 메타파 세이크 제곱이다. 그죠? 메타 파 세이크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항, 외항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해보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시 또 쓰게 되면 로는 G분의 감마였는데 단위가 요거는 중력 가속도니까 메타 파 세이크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비중량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최적이니까 메타 3승 그 다음에 얘는 중량이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3승이 되죠. 킬로그램 메타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항 외항 하니까 메타 4승 킬로그램의 세이크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킬로그램 세이크 제곱의 메타 4승. 요게 바로 뭐의 단위다? 밀도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의 단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도 단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건 다 유도 단위다 하는 거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네 번째. 단위에서 우리가 구분을 분류를 했더니 기본 단위가 있었고 보조 단위가 있었고 유도 단위가 있었죠. 그래서 유도 단위까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SI 단위라는 게 있다 그랬죠. SI 단위. 자, 이 SI 단위가 바로 뭐냐면은요.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건 사실 따져보면. 자, 기본 단위. 이게 SI 단위가 바로 뭐냐면, 기본 단위. 아까 뭐였습니까? 기본 단위. 길이, 메타. 무게, 킬로그램. 시간, 세이크. 자, 요 단위에, 기본 단위, 세 개의 단위에 네 가지를 더 첨가를 시킨 겁니다. 네 가지. 기본 단위에 네 가지를 첨가시킨 단위입니다. 시킨 단위. 요거를 우리 무슨 단위다? 기본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에다가 네 가지를 첨가시킨 단위를 우리는 SI 단위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어떤 단위들이냐? 자, A. 암페어죠, 암페어. A라는 암페어 단위가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칸델라, CD. 이건 뭐의 단위입니까? 광도죠, 광도. 광도의 단위. 요 단위. 그 다음에 분자량. 몰이라는 단위가 있죠. 몰. 분자량. 요 단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첨가시킨 단위. 기본 단위에 암페어, 칸델라, 몰, K. 온도, 요 네 가지를 첨가시킨 게 바로 SI 단위입니다. SI.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우리가 온도는 뭐 섭씨도 있고 하씨도 있는데 요 K는 켈빈 해서 요거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뭐예요? K는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도를 해준 것이 바로 뭐다? 절대 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본 절대 단위를 분류를 하는데 네 가지의 단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단위라는 얘기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 즉 재료역학, 연력학, 유치역학, 기기설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학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단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 역학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항상 문제를 풀 때도 항상 단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답은 맞았어라도 단위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다 틀리는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단위만큼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이 역학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팁1 단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팁2 하중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